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학학 정유 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성살 12운성으로 따지면은 왕지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최고의 살입니다. 장성은 왕지죠. 대장이에요. 중심점입니다. 중심점. 그리고 장군이고 전쟁터예요. 그리고 중심점이면서 전문가. 해결 능력.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 이런 거이죠. 한번 보게요. 자신감 있다. 전문가다. 대장이다. 전쟁터다. 사장이다. 장군이다. 이러한 사람이다. 인호술 중심으로 봐볼까요? 이 장성이죠? 처음 시작자 지살이고, 이건 이제 참모장 화개살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간이, 가보라고 과정을 해볼게요. 술띠예요. 그리고 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오는 장성이죠. 인은 쥐살이죠. 그리고 술은 이제 화개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가 이제 여기는 상관이죠. 오화는 이제 상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관국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적인 일이랄지 뭐 가정 가까운 일들이랄지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점은 자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랄지 그런 분들이 어떤 일에 헤엄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해서 자기가 최고점에 이루는 뭐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이 술토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소띠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유축 인호술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축이니까 축에서 밑에 단계지 않습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하니까. 자, 그러면 이건 연살이에요. 이건 반한살이에요. 자, 이 연살이냐 반한살이냐 그 차원을 떠나서 일단은 여기가 중심자예요. 중심자. 장성. 왕지. 실질적으로 왕지라는 개념과 장성이라는 개념이 같이 믹스되어 가니까 그러면은 가보니까 이 연살이라는 그 특성도 있고 상관의 특성도 있고 그러한 거예요. 이게 반환이 아니고 이건 이제 지살이네 이제. 인호술이니까 연살이고 이것은 겁살이에요. 겁살. 반환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겁살이에요. 축으로 해서는 인호술 사유축 밑에 단계니까 겁살과 연살이 엮어졌는데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연살이고 뭐 겁살이 이걸 떠나서 이건 장성으로 의미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못한다. 자기가 대장이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보게요. 인호수로 해서 윗단계는 사유축이죠. 아랫단계는 인호설이니까 해묘이죠. 건너편은 인호설이니까 이제 신자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신자진이 되는데, 여기서 해묘미는 여기 겁연반이죠. 겁연반. 신자진은 역마살, 제살, 월살, 역제월. 여기는 망신살, 육해살, 천살. 이러한 역학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해서 빨리빨리 이게 나와야 돼요. 빨리빨리. 어떤 그 중심점을, 어떤 국을 놓고 보든 간에 12신사를 하려면은 이게 눈에 다다다다다. 우리가 십성을 배우면서 맨 처음에 십성을 막 외우고 해가지고 원래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냐 그러면 더더더더 그냥 뭐 본부와 동시에 그냥 직관으로 알아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직관으로 알아져야 돼요. 이 그림만큼은. 그리고 이제 뭐 겁재, 천지, 연, 월, 망장, 반영, 육화 이렇게 쭉 12단이 있는 것은 그 내용 뜻만 가지고도 내용만 가지고도 그 이름만 가지고도 겁살이면 무엇이네, 연살이 무엇이네, 반원살이 뭐이네 라고 이것은 각 뜻은 그냥 쉽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알아져요. 근데 이 돌리는 것을 빨리빨리 돌려줘야 돼요. 삼합 기준으로 삼합의 중간 글자,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면 왕진인 자가장성이다. 12운성으로 제왕에 해당된다. 장성사는 나라의 군주, 군대에서는 총사령관, 회사에서는 사장, 집안에서는 가장이다. 사주에 장성이 있으면서 정인이 있으면 종손, 장남, 장녀가 많다. 주로 이제 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장남, 장녀가 많아요. 이제 집안에 뿌리가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 장성살띠 자식을 낳으면은 집안이 번성해진다. 장성살 보이게 장성살씨가 또 태어나면 부부부라가 생길 수 있다. 장성이 두 기다 이거요. 이제 아버지가 장성 띠고 이제 자식도 장성 띠다 하냐 그러면 나도 대장, 니도 대장 해서 이제 집안이 시끄럽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겐 흉성이고 남자를 이겨맺는 성분으로 남편을 갈아치우고 몸이 아플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외우냐 그러면 사주를 죽을 때까지 풀어도 못 풀어요. 여자에게 흉성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 요즘에 장성이 여자에게 있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보면은 5가 장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인호 술띠라고 가정해보죠. 자, 그러면은 남편을 갈아치우고 몸이 아플 수 있다. 이게 경호일간일주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경일간이 아니고 병일간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병으로. 그러면 여기가 겁재잖아요. 겁재면서 양인이잖아요. 이 경우는 이 말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를 먼저 기초하고 10성심리 그리고 이제 12운성으로 먼저 사주가 다 풀리고 돌아가고 나서 신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있겠구나. 어떤 이 말들을 보고 어떤 상황일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거 가지고 이거 모든 책들이 보면은 옛날에 우리 배울 때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편인 그러냐면 편인에 대해서 쫙 가져가죠. 별말을 다 적어놨어.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아닌 경우가 경우마다 각각 다른데 그것을 구분을 안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애우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애우는 거야. 애워봤자 뭐하냐고. 책을 100권을 사갖고 와서 그렇게 애워갖고 가봤자 100년을 공부해도 사주 못 풀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이 기본 논리에서 싹 사지고 풀리고 나서 이것을 보면은 아 이것은 어떤 경우는 되겠고 어떤 경우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종교인에게 흔히 보면 장성과 반환을 겸하면 여자는 성녀일 가능성이 높다. 권위를 상징 문물을 겸비하고 예를 들어 종교 장성과 반환을 겸하면 성녀일 수도 있다. 이것이 딱 이 파라그라프를 읽으면 아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 라고 딱 이렇게 감으로 딱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 이렇게 되겠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기본을 이미 딱 공부를 쭉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하면 그것을 알아요. 그렇게 할지를. 권위를 상징하고 문물을 겸비하고 집념과 인내심이 강하여 군인, 경찰, 운동으로 대성한다. 장성은 인사에 생일 경우 고유의 능력을 발굴한다. 장성이 인신사에 생이면은 이게 이제 생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집합해가지고 경무실장이 있는 거예요. 자요묘생이 명국에 다시 장성이 있으면 지휘권이 둘로 갈라진다. 이것도 이제 자생이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생이 자니까 이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있는 그 일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대장이라고 잘난 체를 한 그룹이 있을 것이고 자기도 이 장성이기 때문에 나도 대장이라는 그런 강한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자가 같이 있으면 형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술중미생이 장성은 성균휴용하는 형상이 생기니 조심해야 된다. 진술중미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의 장성은 자잖아요. 근데 이제 진은 또 인묘진 해가지고 링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묘인 인묘진 해갖고 이건 이제 목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길휴용한지 후흉성길한지는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떻게 토가 변해가는가? 토가 변해간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이 뭐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야. 장성 입장에서 역마는 가장 싫어하는 존재다. 격각, 상문 조과의과의 관계. 장성을 치는 것이 자가 있으면은 역마는 신자지니까 여기는 이제 신자지니까 신인이죠. 인, 오, 술이 이제 반대편 그룹이죠. 이거 격각 그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치고 들어오는데 이 자가 이 사비에서 겁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럼 조합인 거죠, 오히려. 사주의 장성을 보면 즉시 방언과 역마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장성과 반환의 합작이야 권위가 높아진다. 자추가 봄이합, 묘진합, 진유합, 아니 유술 천이네 이건. 봐봐요. 사유축이죠. 유가 인호술이죠. 이제 술이. 이게 전부 다 임묘진, 해자축, 사오미, 임묘진, 신유술 이렇게 해서 이제 권위가 높아지면 세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 일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왕창 높아질 수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장성이 글자 그대로 대업을 이루면 합국으로 합작되어야 한다. 삼합국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훌륭한 작품을 순회 공헌하는 같이 매사 순조롭다. 삼합국이 평방국으로 대합다가 하면 이게 아니겠죠. 장성과 지사를 합은 임무를 부여받고 운행에 나선 경우로 출장 파견이다. 장성과 화계와 합은 종교 학문 예능체능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장성과 제사가 충이 되면 권위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아까 얘기한 그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장성이 공망되면 세상을 도피하는 경향이 있고 재성과 동작은 거부가 되는 운명이다.
양인과 동조하면 생사대관을 장악하고 관성과 동조하면 전부의 고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거 사주를 풀 줄 알아, 제대로 역학관계 풀 줄 알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지장성은 소신이 뚜렷하고 겁이 없으면 망신살과 동조하면 국가의 동량이 된다. 여명과 장성이 있으면 성력 아니면 돌부처 기질이 있어 자연보다 사회생활을 유리하다. 여성에게 장상 반한 귀인살이 있으면 귀인 같은 생활하나 목석 같은 인생을 산다. 대강 이해하겠죠? 이런 것들? 여성에게 되게 장성살은 흉성이다. 남편을 갈아치우는 몸이 아프거나 이해를 하게 된다. 장성살 방향은 막혀 있어야 하는데 개방되어 있으면 모든 일은 백해 모여가다. 특히 남자 학생 같은 경우. 장성살은 자기를 딱 뒤에서 자기가 있으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운을. 근데 그게 뚫려버렸어. 문이 나버렸어.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장성상 방향은 항상 막혀 있어야 되는데 개방되면 모든 일은 백해 모여가다. 대입예정자의 방해 창문이 장성살 방향에 있으면 합격 장담하기 어렵다. 장성이 뚫려버렸어요. 애인과 멀어지라고 생각하면 장성살 색깔 옷을 입어라. 이건 이제 그 신살 풍수에 들어가는 거인데 그것도 뒤로 다 빼서 전부 다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것은 그냥 사주에 관계없이 단식에 외우려면 이런 걸 외워야 돼. 장성 반환과 합을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건 그 사주 놓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거리가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상담을 했는데, 이거 이제 좀 안 좋은 것이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운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길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술할 것입니까? 굿, 이쯤 이제 진옥이에요, 진옥이. 예, 진옥이라고 그러죠. 이제, 또 굿마다 달라요. 그럼 천도제를 할 것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옥인지 천도제인지 다 할지 이제 아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에? 어떤 경우에 그 천도제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사주 보면 이제 알아요. 저한테 개인 사사를 받는 분들은 이제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죠, 제가. 여기서는 너무나 깊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살 풍수. 이게 지금 신살 풍수 얘기예요. 애인과 멀어지라고 장성 색깔 옷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제 방편이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부적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부적을 쓰냐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돈만 받으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근데 이것도 돈만 받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있지. 있어서 그러지. 이것도 응당 이걸 모르니까 그러지. 제대로 하면 이거 맞는 것입니다. 부적 같은 경우도 부적을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이제 많은 돈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딱 우리 이제 기도를 하고 병행주사로 심지어는 붓펜으로 손 돌아간 대로 쫙 부적을 쓰면은 부적에서 기가 나와요. 기가 렐로드가 막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적에다 기를 넣을 줄 아는 그 정도 이제 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그걸 터득하게 돼요. 아니, 이제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 방편. 칼을, 과일을 걸어놔라, 소금을 물에다 넣어놔라. 그리고 문에 걸어놔라. 그런 것들이 이제 방편이죠. 신살풍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오행 가지고 사주에 뭐가 없으니, 수가 없으니 수기운을 보완해야 된다.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위험하지 않고 부적을 쓴달지 자기가 쓸 줄 알면은 방편한달지 신살풍수는 이거 이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건 단답으로 외워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행이 보강한다. 이것은 정말로 사주를 제대로 풀 줄 알았을 때 이 방편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에? 사주를 제대로 풀 줄 알았을 때 장명을 하는 것이고
사주도 못 풀면서 장명을 우명호용 몇 개 있다고 뭐 부족한 것 보강한다고 그러니 진짜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사주를 제대로 풀 줄 알아야지 장명을 하는 것이고 사주를 제대로 풀 줄 알아야지 오행 무엇을 보강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보자고요. 사주를 쫙 보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임수가 필요한 사람 있고 개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각각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요. 임수가 와버리면 작살나버리고 개수가 와버리면 살아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수라도. 그리고 지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목이든 임목이 오느냐 묘목이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은 달라. 어떤 경우는 목이 아예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은 사주를 풀 줄 알아야지만 그것을 답을 내놓고 어떻게 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단답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장성발 방향에 출입이 문이 있다면 육철살 방향에 문을 두는 것이 조금은 개운하는 방법이다. 장성살 방향은 파출소, 군, 주택지, 체육관, 무기로 완력기구가 있다. 관제사건 발생 시 장성살 때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기죽장은 정문이 방향은 제살, 천살, 지살 방향으로 잡아라. 장성산 일진의 문제는 사업확장, 취직문제, 결혼문제, 총각은 군 입대 문제, 승진 등이다. 이건 이제 일진법이라고 그러는데 일진법 필요 없어요. 사주가 안 풀리니까 육임, 나도 옛날에 육임으로 봤어요. 지금 딱 육임만 각 격수별 해갖고 옛날에 그 절에서 그걸로 봤거든. 기문둔갑, 자미두수, 뭐 별거 주역 다 이거 점이잖아요. 점. 이것은 명학이잖아요. 이것이 안 되니까 얼른 보면 사주가 풀릴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것은 단답식이란 말입니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일진법도 자기가 무슨 도사나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사주 배우냐고 하면 맞추려고 막 그래요. 맞추려고 안 해도 제대로 풀면 맞아져버려,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도사 흉내 낸다고 맞춘다고 일진법 해가지고 몇 시에 딱 오냐고 하면, 무슨 승진 문제로 왔구만! 막 한마디 탁 하고 상대방 귀 딱 죽인다고 이 하는 거지. 아주 이건 초보 중에 초짜. 하가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진법인데 장성살 문점으로 확장, 사업확장 이런데 이건 개소리다 이 말이에요. 해당사항 없다 이 말이에요. 연, 조상, 무관, 통솔력 있다. 월, 부모형제, 무관, 인연, 본인도 문무겸전, 일, 자손은 나라에 충실하고 장래성 있다. 시, 자녀, 소무관이 너무나 잘나 소유할 수 있다. 이것도 전부 다 그 역학관계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일간 중심으로 가는 장성산. 일간의 심리적 감정 주관적. 이게 술생에게 오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술생이 아니고. 자, 병호 일간이냐고 하면 이게 요거 화운동이잖아요. 요것도 화운동이잖아요. 이게 지금 양인이고 장성이란 말입니다. 일간으로 해서 장성이고 이게 양인이에요. 일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운승이 신자진띠라고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띠를 갖고 이제 이걸 신사를 보는 거니까 신자진이고 건너편이잖아요. 여기 제살이에요. 제살. 이건 실제로 제살이에요. 이 제살은 제살이면서 이건 겁재거든요. 겁재 양인이잖아요. 신자진띠에게는 오화는 정확하게 자기의 적병이 자기랑 같이 있는 거야. 자기 궁예가. 그러면서 양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기성이랄지 양인적인 기질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병화 입장에서 이걸 쫙 내려다보면 장성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양인이고 제살이고 투기성도 있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격렬한 인생이 되는 건데 자기가 대장이다라고 이제 가오다시를 딱 잡는 거야 자기가. 에? 실질적으로는 제살과 양인과 겁제 상황인데 자기가 내가 대장이다라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제가 이제 해수가 있다면 이제 오해합 해가지고 이제 편관이 양인 합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큰 사이즈 그릇이 되는 거죠. 에? 진짜 대장이 되는 거야. 자기 마음도 대장인데 이걸 딱 이런 제살이라지 실질적으로 제살인 적병과 양인을 자기 돈 털어가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카리스마로 딱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꼼짝마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대장으로 딱 뜨는 거yi. 이런 상황이라고요. 장성은 양간의 왕지와 음간의 생지이다. 사마무 정관글자로 총지처가 되는 곳이며 대본영고 총수가 되는 곳이다. 갑계는 묘가장성이고 병무는 오가장성이고 경기정은 유가장성이고 임시는 자가장성이 된다. 갑계일간 묘가장성이 주제자요. 자는 포로 도화 신여요. 오는 육회로 마부가 된다. 경기정 유가 장성이 되고 오는 신여가 되고 화생금 하니까 자는 우땅이니까 육회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것을 이제 재밌게 막 써놓은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임시는 자가 장성이요. 유는 포로요. 도화요. 신여요. 묘는 마부가 된다. 육회가 된다. 장성은 생명체의 존재를 주도한 지휘권적인 행동을 말하며 주력을 말하는 것이다. 여자가 장성 2개 이상이면 주로 주부로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사회를 참여하게 된다. 장성이 이제 2개만 장성이 하나에도 리더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기질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성이 월지에 있고 간살이 있으면 대기 대권 잡고 장성이 월지에 있고 간살이 있으면 대기 대권 잡고 국가 사회를 영도해가는 인물이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장성 인생이면 외고를 학문에 진치긴 하는 경우가 많고 특출한 학문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다. 장성이 겁재면 부부간에 불리하고 장성이 겁재면 아까 장성이 겁재면 부부간에 불리하다 했잖아. 재성 환경에 살아가는 부귀권을 잡고 살아가는 장성이 재성이면은 이제 아까 이민 일간의 오술생이냐고 뭐 밑에 제국이까지는 것이니까 장성이 식상이면 식록이 많고 화해한 기운이 명랑성이 있어 사람을 편하게 한다. 장성이 재성이면 부권을 잡고 처복 남편복이 있고 너그러운 본연을 갖고 있다. 잔성이 광성이면 군인 경찰관 행정경의 최우수한 장으로서 반명을 높이는 인물이다. 장성이 인성이면 이름난 교육과 학장, 총장 등의 대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인물이 많다. 장성이 길은 월지, 일지, 시지에 있으며 자녀 유운의 길경 대권을 잡는 터전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장성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우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럼 절대 사주 안 풀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렇게 바로바로 십성처럼 바로바로 알아보는 거 겁연반이니 역제월이니 그것만 딱 외웠고 빨리빨리 구분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신살의 각 이름마다 뜻은 자기가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쭉 내용들은 이런 것이 있네. 어떤 상황에서 사주구조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저기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네 라는 것을 이제 기초부터 쭉 배웠으면 구분이 갈 거예요. 내가 쭉쭉 읽으면서 뭐 이렇게 쭉쭉 왔잖아요. 어쩌고 하나씩 예를 들어주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외운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기초를 한번 더 보시는 것이 훨씬 사주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